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14.2% 증가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1인당 월 평균 급여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를 인상시키기 위해 예산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 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액 대비 14.2%가 증가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를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 안정망 강화와 건강 투자 및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 원 증액하고 장애인과 보호 종료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노인 돌봄 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해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상의 개선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현재 공중이용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법과 제도상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힘이 쏠리는 한편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단기 보호가 확대됩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 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 요양 노인을 위해 단기 보호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과 야근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 요양 노인을 인근 주 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 보호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에는 전국 주 야간 보호기관 30곳이 참여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가 200여 대 추가 지원돼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을 접목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은 저상버스와 일반 버스 차량 가격의 차익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91억 원은 200여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토부는 올해 본 예산으로도 친환경 저상버스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용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 모델로 출시되고 있고 국토부가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친환경 저상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늘 위 응급실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됩니다. 보도에 최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잔디밭에 헬기 한 대가 바람을 가르며 앉습니다. 얼마 전 새 옷을 갈아입은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일명 닥터 헬기입니다.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헬기 안에서 수술적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인공호흡기부터 휴대용 초음파 등 전문 구급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하면서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어디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오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밤낮 없이 응급한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보조 구급 장비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산악 구조라든가 본안인도 구조 업무 부서들 쪽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해상 작전이 가능한. 정식 운항을 앞두고 경기도는 리허설 개념의 종합훈련을 진행했고 닥터 헬기는 고유 번호가 적힌 등록 기호표를 다는 등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닥터 헬기엔 소방재난본부 항공구조구급대원 6명이 배치됐습니다. 부족한 헬기 착륙 지점 문제는 도내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청사에서 내릴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구제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실 걸로 확신하고 작은 민원들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 신속한 처치로 응급 환자의 생명선인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항공의료체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대전에서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20개 마을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농림축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콘테스트에 각 마을들이 각축전을 벌인 가운데 대통령상은 소득체험 분야의 거창군 빙기실 마을이 차지했고 문화복지 분야 금상에는 경북 예천 풍정마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분야 은상에는 보령시 은골마을이 수상하는 등 행복한 마을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공주시에서 사랑의 미용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보그웨어 신도림역점은 지난 29일 충남 공주참 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미용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그웨어 신도림역점 원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이 병원 3층에서 치매 및 외상 어르신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펼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도 요양병원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미용을 한 지가 이제 한 19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제가 머리를 해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라드리는 머리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좀 최대한 이쁘게 좀 잘라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주참 요양병원은 총 15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어르신들과 소통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하고는 자원봉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능기부라든지 풍선아트 그리고 이런 미용봉사 서울에서 오시고 또 공주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항상 이분들이 언제 오시냐고 기다리실 정도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이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한편 보그웨어 신도림역점은 지점을 더욱 늘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재능 봉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전라남도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잔치 한마당을 열고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3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도내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2019 다문화 가족 큰 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생활의 지혜 가족 골든벨,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 등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잔치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들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낯선 이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본 시간이 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지난 24일 여수시 동문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여수시 제1호 사업장 청소년 카페 젠스를 개업했습니다. 젠스는 전남도 교육청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로 선정돼 운영하게 됐으며 평소 카페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카페 창업과 관련해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와 인테리어, 메뉴 선정 등 모든 준비 활동을 직접 했습니다. 저희 나이에 해볼 수 없는 창업 활동을 함으로써 카페 창업 활동이 오로지 음료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 유치, 인테리어 등등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젠스는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커피 제조 실습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협업하는 자세 등의 사회생활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외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세상 경험들을 좀 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인으로 성장을 했을 때 값진 경험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직원 3명이 운영하는 젠스의 운영 수익금은 임금과 카페 운영, 기부 활동 등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된 뉴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는 임용현 작가의 초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나현 기자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임용현 작가의 전시회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월 16일까지 여수 노마드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임용현 작가는 디지털 작업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한 시각적 표현의 뉴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은 미디어의 양면성을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거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어떠한 외압이나 부수적인 요소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회가 분열이 되거나 또 혹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개인이 SNS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현실의 자신과 얼마만큼 동일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미디어의 양면성을 3D 프로젝션 매핑 기법 등의 작업으로 표현하는데 물체의 물리적, 공간적 특성이 자유롭게 변형되는 영상 투사 과정. 이러한 시각적 효과의 기법이 영상 매체, 즉 미디어가 가진 다양한 얼굴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미디어가 지닌 힘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복지TV에서 경인 지역 소식을 더욱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TV 경인 방송이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복지TV 본사에서 최규옥 회장과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인 방송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진희 지사장은 장애인과 사회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모두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공익광고를 9월 한 달간 송출합니다. 이번 공익광고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화 상담과 자살예방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개된 공익광고는 20대 여성과 60대 남성, 10대 청소년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연출했습니다. 자살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망으로 표현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끊지 말고 연결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해 올해보다 90.3% 늘어난 2,694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시민이 사업을 제안 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월 2회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와 온라인 여권 신청, 외국인 자율 방범대 등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558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시간제 보육 지원 등 아동 복지를 위한 신규 사업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등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의 놀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2020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미등록 이주아동, 시설아동, 장애아동 등 사각지대에 놓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공모 사업은 아동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과 단체가 신청 대상이며 2020년 1차 연도에는 아동의 놀이 및 문화 환경 마련에 필요한 공간 조성으로 기관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1년 2차 연도에는 아동의 놀권리 증진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관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지TV 추석 특집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